8주차에 여러분들이 한 과제를 보니까 열심히들 또 잘 하셨더라고요. 자, 이제 9주차는 우리가 토익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법들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투부정사가 되었어요. 사실 이 투부정사는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토익 시험에도 물론 뭐 잘 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부분에서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표시가 뭐죠, 여러분? 지금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했는데 무한한의 뜻이죠? 네. 자, 왜 제가 이거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토익을 얘기할 때, 토익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얘기할 때 to infinitive라 그래요. 그 infinitive의 자체가 무한한의 뜻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벌써 인피니티브의 뜻은 얘기했는데,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영어에서 얘기할 때는 to infinitive라 그래요. 그러면 뜻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무한한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지금 형태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의 개수. 자, how many verbs are there in English? 영어에는 몇 개의 동사들이 있을까요? 혹시 동사의 개수를 아는 사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강의를 보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어요. How many verbs are there in English? 영어에는 몇 개의 동사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뭐 그거를 예를 들어 10,000개? 20,000개? 라고 대답을 혹시라도 했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알 수 없어요. 사실 무한한이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쓰이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개수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는 to infinitive고요. 그리고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가 정확한 게 아니라 부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정확하다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부르겁니다. 자, 뭐가 되냐면 부정확한 개수 뭐냐고요? to 다음에 올 수 있는 동사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to 부정사, 영어로는 to infinitiv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뭐 to study, to work, to hold, to have 우리 뭐 다 익숙한 단어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투부정사의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투부정사들이 길어요. 지금처럼 제가 뭐 to study, to send, to write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길고, 자, 그러면 자, 투부정사가 일단 동사는 영어에서 동사는 변형이 되면 걔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to study, to send, to write은 벌써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동사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는 뒤에 뭐를 가집니까? 목적어를 가지죠. 그래서 자체의 목적어가 있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to study TOEIC English. 자,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to send 무언가를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the book to you. 너한테 책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to write a letter to you. 너한테 편지를 쓰는 것.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익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당신에게 책을 보내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공부하다, 보내다, 쓰다라는 뜻으로는 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벌써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변형을 했단 말이죠. 자, 투부정사의 역할. 많이 알 거예요. 자, 투부정사는 자체의 목적어로 사용.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고 기억 못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해요. 자, 영어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품사라는 것이 단어의 역할과 자리를 뜻해 주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동사라던가 단어를 변형시켜서 다른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던 그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 갖고 있는 거 있죠?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자, 그럼 이제 명사 역할 한번 볼게요. 지금 명사 역할은 보면 일단 것이나 기가 붙는데 한국말에도 이게 있어요. 자,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명사형 어미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국어도 문법을 좀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유일하게 잘 기억하는 것 중에 우리 국어 문법 중에 명사형 어미라는 거 되게 제가 기억 잘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거였었어요. 우리도 뭐뭐 하는 걷기 이렇게 공부하는 것 하면은 국어 선생님이 자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명사형 어미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내기 보내는 것 그런데 요렇게 쓰이는 것들이 자 명사 역할이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명사 역할이 있었죠. 뭐 했었어요? 주어 역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그 다음에 보호 역할 세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쓰이기도 하고 목적어 자리에 쓰기도 하고 보호 자리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 역할을 어떻게 하나 볼게요. 먼저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VO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있는데 지금 보면 주어 자리에 지금 day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 day, you, my friend, my professor, 뭐 my mom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있고 목적어 자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서 보통 our interest 또는 아까처럼 TOEIC English, I study TOEIC English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는 그대로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빈자리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to study English. 그쵸? 주어. 그러니까 to study English는 to 부정사인데 얘가 주어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 무슨 역할인 거죠? 바로 명사 역할에 특히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to study English means to learn the new culture.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learn the new culture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양쪽 다 지금 투부정사를 다 썼죠. 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생활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문법이 생기는 거고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to study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거란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to learn the new culture. 그래서 제가 예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to learn the new culture라고 딱 to 부정사 써놓고 자리에 어디다 갖다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첫 번째 뭐 있었어요? to 부정사 역할이 명사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부사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o ask an interview 자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뭐죠? Our interest, 우리의 관심을 보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도 쓰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 They agreed to attend the party. 그들은 파티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쓰이고 주어 자리에도 쓰이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양쪽 다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영어의 길고 복잡한 문장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잘 알면 해석도 잘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익, 독해, 특히 토익, 독해 중에서 뭐 3중 지문, 2중 지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어휘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투부정사의 특히 명사 역할의 이제 기본 구조인데 주어 자리하고 목적어 자리를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목적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to study English means 하고 agreed 했죠. 자, 뒤에 지금 그리고 뭘 썼어요? 이렇게 to를 썼죠. 네, 바로 얘는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를 쓸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want는 to를 목적어로 쓰고 expect도 to를 목적어로 쓰고 기본적으로 문법 공부를 할 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하고 외웠었을 거예요. 자, 문법은 암기예요. 특히 이런 용법은 암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어민들은 이거를 다 자연스럽게 알까요? 원어민도 외워요. 원어민들도 외우고 원어민들도 문법 공부를 해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예전에 지금 이제 그 친구가 30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30이 뭐예요? 제 생각에 35, 30대 중반 됐을 것 같은데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모가 미국에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기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 한참 조기 유학 유행할 때 갔다가 이 친구가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방학이 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의뢰받았을 것 같아요? 문법이었어요. 참 웃긴 건 초등학교 3학년 미국 정규 교과 과정에 그래머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예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머 인 유즈라고 하는 그 레이몬드 머피 책을 제가 활용하거든요.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갖고 왔어요. 이제 꼬맹이가 그 문법책을. 그런데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거기에 그 전교 학생 중에 얘밖에 없었어요. 한국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책을 주면서 자기는 문법 실력이 딸려서 초등학교 1학년 반에 가서 문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클래스만큼은.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가 뭐였냐면 그 선생님이 막 필기체로 이제 필기체를 읽지도 못해갖고 어머니가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필기체 읽기 힘들거든요. 저도 필기체 쓰기 힘들고 그리고 참고로 필기체는 공식적인 글에서는 절대 쓰지 않아요. 사적인 글 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문법을 해야 된다면서 문법을 가르쳐서 보내주세요라고 코멘트가 왔어요. 그만큼 여러분 미국 애들도 문법 배워요. 미국 애들 문법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어민들도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제가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want to, hope to, plan to 저도 이렇게 외웠어요. intend to, need to, repeat to. 자, 나중에 이제 배울 동명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외웠냐면 enjoy ing, consider ing 이런 식으로 아예 붙여서 외워서 입에 배면 이게 익숙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needed help인데 I need you, 난 너가 필요해 라고 뭐 아니면 I need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need to buy를 써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분 암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라고 아까 같은 경우는 want나 hope 같은 경우는 아예 타동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뭐뭐를 원하다, 뭐뭐를 결정하다, 을을이 붙는데 참 묘한 게 fail이라던가 happen이라던가 seem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붙질 않아요. happen 목적어 이런 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뭐죠? 아예 동사가 오면 이렇게 투부정사가 따라온다는 거죠. 외워야 돼요. 그래서 fail to meet.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failed to get 뭐 예를 들어서 the information from him. 내가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는 것에 실패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또는 I failed. 자, 우리가 보통 뭐 시험에 실패했어. 자격을 얻는 것에 실패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좀 너무 슬프니까 그런 예문 하지 말고 I failed to talk to her. 내가 그녀랑 얘기하는 것에 실패했어.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happen to는 우연히 뭐마다 I happen to meet him on the street.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 다음에 I happen to hear your news. 내가 너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happen to know. Do you happen to know her name? 이거 뭐 해석이 완전 다르죠. 혹시 그녀 이름 아세요? 그녀의 이름을 우연히 아세요? 라고 직역하면 이래요. 근데 혹시 그녀의 이름을 아세요? 라는 그래서 혹시라는 뉘앙스로도 잘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seem to도 마찬가지로 이때 투부정사는 이제 목적어가 아니라 특히 see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죠? You seem very happy. You seem very tired.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처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you look happy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뒤에 쓰인 투부정사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seem 같은 경우는 bor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에서 주어, 자, 아까는 주어 자리하고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걸 했어요. 자, 이제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 그런데 보어의 경우에는 you are happy, you are pretty, 뭐 이런 식으로 표현, you are a doctor 하듯이 비동사 뒤에 보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쵸? 명사나 형용사를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투부정사도. 이렇게 동사는 비동사를 주로 쓰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아까 제가 to study English, to learn the new culture 똑같은 예문을 드렸어요. 그쵸? 똑같은 예문을 드렸는데 동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자, 주어 자리는 바뀌진 않았겠지만 보어 자리는 어때요? 역할이 to learn the new culture가 아예 역할이 달라져 버렸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생긴 영어에서 똑같이 생긴 영어 단어나 구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자리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는 여기서는 보호로서의 열리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목적어로서의 열리를 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our plan will be to ask an interview. 자, to ask an interview가 아까는 뭐였어요? 주어 자리에 있었어요. to ask an interview shows our interest 이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 얘가 보호 자리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생긴 애가 지금 뭐로 쓰였어요? 보호 역할을 하면서 열리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명사 역할 우리가 한번 책에 나왔던 거 한번 살펴봐요. 주어 역할이 있고 목적어 역할이 있고 비동사의 보호 역할이 있고 아예 여기는 비동사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to succeed is our goal 또는 our goal is to succeed 하면은 바뀌어버리죠. 주어 자리에 쓰였던 to succeed가 our goal is to succeed 하고 뒤로 가버리게 되면 그때 보호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렇게 to succeed 때문에 명사처럼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want to improve the system. 자, I want to improve my English ability. 이런 식으로 말할 때 to improve.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want to, hope to, 그쵸? intend to 이런 거 있었죠? wish to. 자,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사용하는 동사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보게 되면 자, the goal of this meeting is to appoint the president. 자, 이거는 사장을 임명한, appoint가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시험 같은 경우는 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써서 길게 문장을 내서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근데 일상에서 in daily life에서는요. 우리가 주어를 길게 쓰지 않고 영어는 대신 주어를 길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있었던 주어 자리를 비워놓지는 않거든요. 거기다 뭔가를 대체적으로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부정사가 문두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어를 강조할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 그래서 부정사 주어는 뒤로 빠져요. 이때 주어의 빈자리를 가짜 주어인 뭐시 메꾸는 겁니까? 바로 it이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여러분 뭐 했어요? it, 가주어, to, 진주어. 재작년 한 3, 4년 전인가 타임지에서 투부정사의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전 학교에 이제 그 임용 이제 지원서를 내면서 제가 공개 발표를 이제 공개 강의를 이제 영어로 하는데 투부정사 파트를 왜냐면 투부정사 파트가 할 게 많으니까 제가 이제 공개를 했더니 그 심사위원 계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명사가 요즘은 다 동명사를 쓰고 있는데 왜 투부정사를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부정사를 모르면 동명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했다 했더니 이제 그거는 수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주변에 아는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투부정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타임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이 얘기 제가 왜 했냐면요. 투부정사 중요해요. 다른 문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문장의 긴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it 가주어, to 진주어. 그래서 to give a speech is not easy.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기니까 이 자리를 뭘로 지금 바꿔준 거예요? 비워놓은 거죠. It's not easy to give a speech. 그런데 여기를 뭘로? it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it is not easy to give a speech. 그래서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과목에서는 라이팅을 하는데 제가 이런 식의 예문을 주고 정말 my intention 제가 의도한 거는 분명히 그냥 투부정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작을 근데 이 친구들이 벌써 다 it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해놔놓으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여요. It is easy, it is difficult, it is important.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it is easy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건 쉽다. 또는 어떤 사람은 it is difficult to learn English. 그쵸? 그 다음에 또 다 가능하다 이거.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퀴즈예요. 점수는 선물은 없어요. 자,
전치사 to 다음에도 동사 원형을 쓸까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럼 먼저 퀴즈 먼저. 자, O일까요? X일까요? 자, 여러분, O일까요? X일까요? 전치사 to 다음 동사 원형을 쓸까요? 이게 답이죠. 쓰지 않아요. 자, 영어에서 to가 전치사의 to가 있고요. 투부정사의 to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치사의 to 다음에는 명사를 쓰죠. 투부정사의 to 다음에는 뭐를 씁니까? 동사 원형을 쓰죠. 자, 그런데 전치사의 to 다음에 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써요? 동명사도 써요. 자,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 뒷부분에서 제가 또 해드릴 텐데, 전치사의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전치사 to가 들어있는 기본 관용구를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실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언제 투부정사를 쓰고 언제 전치사 to를 쓰는지 구분하려면 혼란스럽죠. 따라서 전치사 to가 들어가는 대표적 관용구를 숙지란 얘기는 외우자고요. 부드럽게 말해서 숙제예요. 외우는 거예요. 투부정사, 그래서 부정사 to로 접근한다. 자, object to, 그 다음에 be used to, look forward to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이 표를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이게 손꼽아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그러니까 expect랑은 좀 달라요. expect보다 훨씬 강해요. 자, 예를 들어서 expect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거니까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뉘앙스가 들어가는데 look forward to는 일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예를 들어서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good news라고 하게 되면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어로 레주메를 쓴다던가 이랬을 경우는 이 표현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be opposed to 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be accustomed to 같은 뜻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object to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명사가 왔죠. 그래서 the mayor, 자, 시장은 officially 공식적으로 object to the plan, 그 계획에 반대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opening the library, 도서관 오픈하는 거를 반대해요. 그러면 the mayor officially objected to opening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to 다음에 여기선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또 투부정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 자 보시게 되면 agree나 allow나 ask, invite, advise, expect, require, encourage, cause, want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얘네들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문이 있었죠. They agreed to 예를 들어서 뭐였죠? have a party. 파티를 갖는 것에 동의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advise. 그러면 예를 들어서 my professor 또는 my parents advised 뭐가 되는 거죠? advised. 이건 예문 안 되겠다. 요거는 지금 제가 들으려고 하는 바로 투부정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advis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거든요. 바로 목적 없이 올 때는. 자, expect로 하면 되겠네요. I expect you. 자, 저는 I expect to study English very hard. 저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해요. 근데 이게 보통은 내가 한다던가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요 동사들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바로 투부정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허가하거나 요청하거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 asked you. 자, I asked you.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To study TOEIC very hard. 토익을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advised도 가능해요. 자, I advised you.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뭐 하라고요? To repeat many times. 매일매일 여러 번 반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We want you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우리는 당신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썼어요. 자, 여기선 우리가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약간
좀 딱딱하게 말하면 목적어와 목적 보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목적 보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exam causes me to study hard. 시험은 나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게 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cause가 뭐뭐 하게 하다란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한번 할 겁니다. 자, way to go. 여러분 이게 뭡니까? 힘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잘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good job 이렇게 하듯이 잘했어 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주차까지 정말 잘하셨는데 오늘 9주차부터도 또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